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월 13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월 12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1047명이 추가된 84만 6,765명, 사망자 수는 전날에 비해 302명이 추가되어 역대 최고 1일 사망자 수를 기록한 총 24,645명, 회복자 수는 7,068명 추가된 69만 5,80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연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대체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110루피아, 팔 때 14,14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7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중국 시노백사 백신으로 시작하는 데 대해 야당에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의 총재 마르다니 알리세라는 시노백 백신의 효과가 65%밖에 안 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소 80%는 돼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늘 13일 오전 10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중국 시노백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전국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11일 오후 식약청장은 시노백 백신의 효과는 인도네시아에서 65.3%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최저 효능은 50%라며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시노백과 손잡고 작년 8월 11일부터 반둥에서 현지인 지원자 1,6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3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노백 백신 3상시험을 진행한 터키는 앞서 예방효과를 91.25%로 브라질 상파울루 주 정부는 78%로 발표했기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상파울루 주 정부 산하 부탄탕 연구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노백 백신의 전반적인 효과가 앞서 주 정부가 발표한 78%보다 훨씬 낮은 50.38%로 나타났다고 발표함에 따라 접종 직전 낮은 효과가 더 부각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늘 13일부터 집단 면역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인 1억 8,1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우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월까지 보건의료인 130만 명, 공무원, 공공근로자 1,740만 명, 60세 이상 노인 2,150만 명에게 접종합니다. 나머지 일반인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로 접종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시노백 백신 3상 시험 대상이 18세에서 59세라서 노인들에 대한 효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합니다. 마루프 아민 부통령도 77세라서 조코이 대통령과 같이 접종하지 않고 나중에 맞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위자야 항공은 SJ182 여객기 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1인당 12억 5천만 루피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항공기 탑승 및 항공운송사고로 인한 사망, 영구 장애 또는 부상으로 인한 승객의 손실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부디 까르야 스마디는 조코이 대통령이 스리위자야 항공 및 자사 라하르자 보험사와 협력하여 피해자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서비스 및 지원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리위자야 항공 제퍼슨 사장은 공식 성명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스리위자야 항공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사 라하르자 보험사는 지난 10일 피해자 가족에게 1인당 5천만 루피아의 보상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 하나은행 지와스라야 보험 피해자 한인 195명이 하나은행과 지와스라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불이행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8일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에 그룹 대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와스라야의 보험 상품을 판매한 8개 은행 중 하나로 이 사건에 피소된 은행이 됐습니다.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채무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품 판매의 불법 행위를 감안하여 소송 금액은 총 2,700억 루피아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중순부터 변호사 디아쟁 파르다니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지와스라야 고이율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한국인은 474명이고 피해 금액은 5,720억 루피아에 이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CATL과 GEM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니켈 기반 배터리 분야를 강화하려는 행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하이니켈 배터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GEM은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 광고 보유 지분을 2배로 확대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GEM은 자회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니켈 광고 지분을 76%까지 확대한 것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시장 공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료로 앞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자원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니켈 기반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니켈 매장지로 중국 업체들은 현지에서 니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CATL은 GEM에 이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양사는 내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량은 2,100만 톤으로 추산되며 국가별 니켈 매장량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중국의 니켈 광산 개발은 한국 업체들의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에 이어 니켈 중국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GEM은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배터리 업체 중심으로 니켈 공급에 나설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 수마트라 메단에서 친자식을 35만 루피아에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북부 수마트라 경찰서 홍보 담당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19살 된 친딸을 35만 루피아를 받고 성매매를 시킨 의심을 받고 있었으며 지난 9일 경찰이 메단 뜸뽕 지역의 한 호텔을 급습하여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A씨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A씨는 인신매매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전해졌으며 성매수자 남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1월 13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 까시